연구를 할 때 표본수를 미리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수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본수 산출에 있어서는 네 가지의 수치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샘플 사이즈지만 이펙트 사이즈, 효과의 크기,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효과의 크기 또는 뭐 이것은 전 연구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참고 논문을 이용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그니피컨스 레벨, 이거는 그러니까 유의성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타입 1 에러, 그러니까 주로 알파라고 하죠. 그 알파를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검정력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거는 뭐 1 마이너스 타입 2 에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파워를 쓰지 타입 2 에러라는 걸 언급하면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세 가지의 값을 알면은 나머지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구하려고 하는 거는 샘플 사이즈에 해당이 되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펙트 사이즈와 일종 오류 알파, 그 다음에 파워를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0.05로 보통 하고 그 다음에 파워는 0.8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를 0.8 이상 한다는 것은 타입 2 에러가 0.2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값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펙트 사이즈를 넣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펙트 사이즈라는 거는 뭐 군간의 평균차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 전 연구에서 동일한 연구를 진행했을 때 그때 두 군간의 차이가 얼마가 났는지 그것과 그 컨트롤 그룹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이용해서 이펙트 사이즈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하려는 연구와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된 연구가 없었다고 할 때는 이펙트 사이즈를 결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럴 때는 이미 그 통계 학자들이 작성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와 관련된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한하는 값이 있어요. 이런 분석을 할 때는 이펙트 사이즈를 이런 걸로 하는 게 좋다라고 지정한 게 있는데 그거를 참고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요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 샘플 사이즈를 계산하기 위해서 R에서는 PWR 패키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PWR은 파워를 나타내고 그거는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초는 코헨의 논문 1988년에 코헨의 논문이 아니라 코헨의 저서를 참고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G파워라든가 무료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션 하는 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도 되는데 그러한 계산기들도 코엔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펙트 사이즈를 내가 결정할 수 없을 때 G파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제한하는 값이 나와요. 이거를 미니멈은 얼마, 뭐 중간값은 얼마, 크게 하면 얼마, 한 세 개의 값, 그러니까 대중소, 이펙트 사이즈 값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코헨의 책에서 나온 값들입니다. 우선은 아래에서 샘플 사이즈를 계산하는, 뭐 굳이 샘플 사이즈를 계산한다기보다는 네 개의 그 수치 중에서 그 하나만을 이제 세 개의 값은 알고 하나를 모른다고 할 때 그것을 구하는 함수로는 파워 점 중간에 뭐 어떤 추가적인 값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파워 점 EP 점 테스트는 두 개의 비율을 비교한다든가 그 다음에 두 개의 비율을 비교하는데 뭐 성공률을 비교한다. 그럼 두 집단의 성공률을 비교한다. 그럴 때 이게 샘플 사이즈가 양쪽이 같을 때 사용하는 함수고 샘플 사이즈가 양쪽이 다를 때는 2P, 2N을 집어넣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분산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샘플 사이즈를 구하는 거는 파워와 테스트 사이에 아노바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카이스퀘어 검정할 땐 이렇고 뭐 여기에 보면은 이제 PWR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같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매뉴얼은 그 PDF로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그 안에 이런 함수들의 리스트가 있고 사용 방법 그리고 그 함수에 관한 간단한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를 계산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런 거 하나 가지고선 사용 필요한 것을 찾아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료에서는 간단하게 T 검정하고 아노바에 대해서만 보려고 해요. 나머지 추가적인 거는 그런 어떤 매뉴얼들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t-test를 보겠습니다. t-test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함수를 이용합니다. power.t.test.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은 n이란 값, 이건 샘플 사이즈에 해당되고 d가 들어가요. d는 이펙트 사이즈, 그 다음에 시그니피컨스 레벨, 그 다음에 파워.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4개의 메저드 매트릭이죠. 그러니까 4개의 수치들. 근데 이게 t 검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two sample t-test, one sample t-test, paired t-test 이걸 지정해 주게 되는데 그게 타입이라는 옵션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이제 문제가 되지 않죠.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무슨 값을 넣어야 되지 하는 값이 바로 이펙트 사이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가 두 군간의 샘플 사이즈가 다를 때는 함수 이름이 조금 바뀌어요. power.t2n 그러니까 n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점 테스트.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로는 n1, n2, d, 시그니피컨스 레벨, 파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집단 간의 어차피 평균차 비교니까 이거는 결국 타입이라는 옵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4개의 값만 들어가서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노바를 사용하게 되면은 또 함수 이름은 power.anoba.test가 되고 K라는 거는 비교하고자 하는 그룹의 개수, 그리고 N이라는 거는 샘플 사이즈, 그 다음에 F라는 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펙트 사이즈, 유효 크기, 그리고 시그니피컨스 레벨과 파워 똑같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표시를 안 했는데 지금 아노바에서는 코헨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F라는 이펙트 사이즈를 모를 때는 스몰 이펙트 사이즈 0.1을 넣던가 0.25를 넣던가 0.4를 넣도록 추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펙트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샘플 사이즈는 크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라지 이펙트 사이즈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구자가 결정할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값들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 R 테스트도 써놨는데 상관 분석,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를 할 때는 샘플 사이즈가 얼마나 필요하냐를 보는 함수는 power pwr.r.test. 보통 우리가 상관 분석을 하게 되면 상관 개수가 계산이 되는데 그 상관 개수는 스몰 r로 표시라니까 여기다 r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n,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 r은 correlation, 그 다음에 significance와 파워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앞에서는 이펙트 사이즈였는데 여기서 이제 correlation이 들어가는 거죠. 그 코릴레이션도 그럼 얼마를 넣어야 될지 또 모르게 되겠죠. 이게 사전 연구가 있다면 그 연구로부터 나온 결과를 넣게 되고 또 하나 파일럿 스터디를 만약에 했다. 내가 이거 본 스터디를 하기 전에 데이터를 조금만 갖고 한번 계산해 봤더니 상관관계가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그 값을 근거로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T검정도 그렇고 아노바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코헨을 참고하게 되죠. 코헨이 참고한 값은 0.1, 0.3, 0.5를 스몰, 메디아, 라지로 해서 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값들에 따라 가지고 샘플 사이즈가 변화하게 되겠죠. 그리고 F2 테스트라는 거는 리니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UV,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시그니피컨스 레벨, 파워가 들어가는데 이 앞에 게 뭐냐? UV라는 거는 결국은 U는 분자, 이거는 분모의 자유도예요. 그 다음에 F2라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펙트 사이즈, 분자 분모의 자유도는 데이터로부터 주어지니까 알 수가 있는데 F2라는 것이 또 이펙트 사이즈인데 이때 이펙트 사이즈가 제한된 거는 0.02, 0.15, 0.35라는 값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코헨은 이렇게 제안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거나 논문에 넣을 때는 코헨의 이 책, 1988년도에 이 책을 그대로 레퍼런스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 풀네임을. 그렇게 해서 인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power.chi2 테스트. 우리가 보통 카이스퀘어 검정하기는 이렇게 쓰죠. 카이스퀘어 캐스트. 근데 그 앞에 파워가 붙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W라는 게 이펙트 사이즈가 되고 N은 샘플 사이즈, DF는 자유도, 시그니피컨스 레벨 알파 1차
1.56, 그다음에 파워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다 이제 계산이 돼요. 자유도도 카이스퀘어 검정에서 자유도 구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그리고 전체 샘플 사이즈, 여기도 이제 뭘 넣어야 되지 고민하는 게 이펙트 사이즈예요. 그 이펙트 사이즈가 코엔이 제안한 값으로는 0.1, 0.3, 0.5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만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아노바에 대한 것, 아노바에 대한 것과 T검정에 대한 예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PWR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PWR을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문제가 뭐냐. 문제를 보면 원웨이 아노바를 하려고 하는데 5그룹에서의 평균을 비교하려고 해요. 그래서 샘플 사이즈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주어진 값으로는 검정력, 파워는 0.8로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가 아니고 이펙트 사이즈는 모더레이트 값, 중간 값으로 0.25를 집어넣습니다. 0.25를 집어넣고 그리고 시그니피컨스 레벨, 그러니까 1.56 알파를 0.05로 했어요. 그러면 아노바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는 power.anoba.test였죠. 그래서 비교하고자 하는 그룹의 개수 K는 5고 그리고 F라는 거는 이펙트 사이즈였는데 모더레이트 값으로 0.25를 넣었어요. 시그니피컨스 레벨은 0.05 많이 사용하는 거, 그리고 검정력은 0.8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갔다가 지금 이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샘플 사이즈가 없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샘플 사이즈예요.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비교하고자 하는 그룹은 5고 그 다음에 N이라는 건 39.1534가 나와요. 이게 바로 샘플 사이즈죠. N이라는 건 항상 어디서든 샘플 사이즈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F는 뭐예요? 이펙트 사이즈, 우리가 문제에서 준 거. 시그니피컨스 레벨 0.05, 파워 0.8. 그래서 여기 나오죠. N은 number of units 그룹. 그러니까 5그룹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데이터는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39가 아니에요. 이건 올림해야 돼요. 당연히. 대상자 수를 산출할 때는 소수점 밑에 뭐가 조금이라도 붙으면 올림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40명, 그룹당 40명인데 5그룹이니까 몇 명? 200명이 필요한 거예요. 4, 5, 200, 4, 5, 20.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했던 거에서 파라미터를 조금 변형시켜 볼까요? 만약에 내가 검정력을 조금 더 높여주고 싶어요. 그럼 보통 0.9죠. 하게 되면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군당 51명이 필요해요. 거기다가 다시 한번 검정력은 냅두는데 시그니피컨스 레벨, 알파죠. 알파를 0.01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한 군당 필요한 대상자 수는 5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펙트 사이즈도 바꿀 수가 있죠. 이펙트 사이즈는 0.25로 그러니까 모더레이트 값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제일 작은 값,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펙트 사이즈에서 데이터는 너무 늘어나게 되죠. 240명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군당. 그러니까 240 곱하기 5가 되죠.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이런 파라미터 값을 정하고 대상자 수를 산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노바에 대해서 먼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는 두 군간의 비교를 하는 T검정이에요. 원테일드 T-테스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 같지 않다가 아니다,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가정에 대한 검정을 하는데 필요한 대상자 수입니다. 그래서 검정력은 유의수준을 0.05로 했네요. 아주 작게. 그 다음에 이거는 검정력을 구하는 거예요. What is the power? 그러니까 파워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샘플 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나는 대상자를 이만큼뿐이 확보 못하는데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 검정력은 얼마나 될까? 이건 사후 검정력이죠. 그러니까 원래 연구는 대상자 수를 먼저 결정하고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확보할 수 있는 대상자 수가 한계가 있다면 그 대상자 수로 최대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 검정력을 계산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검정력이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면 논문으로 채택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검정력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미 했는데.
그래서 검정력이 얼마냐, 원테일드 t-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0.01로 했다. 또 유의성은 굉장히 낮게 했죠. 그런데 각 그룹에 21명만 대상자를 확보했다. 그리고 이펙트 사이즈는 0.75, 아주 큰 값이죠. 또 이펙트 사이즈는 그러니까 대상자 수를 줄이려고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1.56는 또 너무 작게 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보면 지금 각 분당 25명을 했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펙트 사이즈는 0.75로 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유의성을 0.01로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상태로 이 사람이 연구를 진행한 상태로 봤을 때 검정력은 60%뿐이 안 돼요. 너무 낮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유의성을 0.05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건 괜찮겠죠. 0.05로 했더니 검정력이 83%가 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80%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진행된 연구는 최소한 검정력이 80%는 넘는구나 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예제로 두 가지 검정 방법에 대해서만 보여줬는데 그 여러 가지 다른 검정 방법에 대해서도 앞에 함수 이름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PWR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서 그 매뉴얼을 받게 되면은 기타의 다른 분석 방법에 대한 샘플 사이즈 대상자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